네, 정부가 앞서 보신 것처럼 3기 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발표가 과연 서울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 권대중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먼저 이번 3기 신도시 추가 지역 부천 대장과 고양 창릉입니다. 정부가 이 두 곳을 선정한 배경 뭐라고 보시는지요? 우선 첫 번째는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4월달 부동산 지가 동향을 보면은 3월달에 0.2%가 하락했는데 4월달에 0.18%로 좀 좁혀졌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제 강남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가 보합세를 보이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먹거리지 않냐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아마 6월달에 발표할 걸 서둘러서 이번에 발표한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고향 창릉지구나 부천 대장지구를 선정한 이유는 바로 서울에 근접돼 있고 또 2기 신도시나 3기 신도시 지역 자체가 교통의 원활한 지역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 또 주변 지역이 난립되지 않은 공장들이 적은 지역을 아마 선정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이 두 곳이 서울 집값에 과연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좀 보십니까? 우선 고향 창릉지구 같은 경우는 서대문구, 은평구 또 인근 지역에 있습니다. 바로 네. 은평구가 붙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1기 신도시인 일산을 가기 전에 있고 또 파주 운정지구보다도 훨씬 서울에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거의 서울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서울 북부 지역의 주택 가격의 안정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네. 지금 당장 입주하는 물량이 아니고요. 택지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건물 짓고 입주하는 시점은 아마 이거보다 많이 늦어진 3, 4년 이후라고 생각이 되고요. 부천 대장지구 같은 경우는 김포공항 바로 밑에 붙어 있습니다. 이거 역시 서울에 근접되어 있어서 서울의 강서쪽 분양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두 지역이 서울 시내 집값의 안정에는 미미한 영향을 주겠지만 그래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강남 지역의 집값 안정과 서울 한강변의 집값 안정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방금 전반적으로 서울 집값에 주는 영향이 미미할 거다. 그러니까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이번에 발표한 고향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는 택지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립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토지 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반발이 없는다 하더라도 4, 5년 걸리는데 이미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도지사가 후보장지를 또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택으로서 입주 시점까지는 적어도 5년에서 한 7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주택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고향 창릉과 부천 대장은 이 서울 서쪽과 인접한 지역인데 이들 지역을 신도시로 지정한 것은 이 서울 강서 그리고 마포구를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우선 부천 대장지구 같은 경우는 강서구 마곡지구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거를 좀 잠재우는 데 영향을 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고향 창릉지구 같은 경우는 마포 지역 사람들이 가기 좀 멀긴 하지만 그래도 마포나 은평, 서대문구 쪽에 있는 수요자들이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고향 창릉지구 같은 경우는요. 인접해서 북쪽에 1기 신도시인 일산 신도시가 있습니다. 일산 신도시가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서울에 가깝고 근접돼 있으면서 교통계획이 발표된 창릉지역으로 다시 재입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에서 분산 효과보다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창릉 같은 경우에는 일산에 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시고 계신데 자, 그리고 3기 신도시 추가 지정과 함께 서울 곳곳에 이 만호를 또 짓겠다고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고 서울 집값 안정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걸로 전망하시는지요? 우선 고향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가 합쳐서 5만 8천 가구입니다. 나머지 5만 2천 가구는 사당역 복합 환승센터를 비롯해서 창동역이나 서울권에 약 1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네. 이 공급되는 주택이 분양주택인지 임대주택인지에 따라서 지역 사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분양주택으로 분양할 경우에는 역세권을 개발하기 때문에 로또가 될 수 있어서 인기를 끌 수 있고 주변 지역의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구 임대주택이나 또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에는 집값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또 주변 지역에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 시내의 1만 가구가 어떤 형태로 공급되느냐에 따라서 주택 시장은 다를 일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끝으로 3기 신도시 지정에 따른 서울 부동산 시장 과연 어떻게 흘러갈 걸로 보시는지요?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지 2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계속적인 부동산 정책을 규제 정책 일변도로 가다가 지난해 8월 27일 87 대책부터 공급과 규제를 동시에 가는 투트랙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 일환으로 이제 3기 신도시를 발표했는데요. 아마도 향후에도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 3년 동안도 주택시장의 안정화에 초점을 둔다면 대출 규제나 청약시장 규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주택시장은 하향 안정화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3기 신도시를 발표해서 입주 시점까지는 이번 정부가 아닌 다음 차기 정부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이번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규제 정책은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권대중 교수와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